여러분의 한국사 과목을 책임지고 있는 대성 마이맥 미정쌤이에요. 여러분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고, 이게 우리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마지막 모의고사이다 보니까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제 문제를 접했을 것 같은데, 한국사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른 친구들도 있을 테고, 요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유형이나 이제 내용 파악들을 하는 그런 자료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사도 어쨌거나 쌤이 이제 총평하고 그리고 문항 해설 통해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끔 좀 대비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25학년도 수능하고 비교해보면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쉬운 정도의 수준이었고, 우리 올해 6월 평가 모의고사 봤을 때 그 정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치를 수능도 이것과 비슷하게 평이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한국사 교양 정도를 체크하는 정도로 시험 문제는 출제할 것이다. 이렇게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항상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근대사 6문항 출제가 되는데, 보통은 고대 파트에다가 저렇게 2문항까지 주기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고려 2문항, 조선 2문항. 워낙 그 시대적 내용의 분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여기 2문항을 주는데, 이번 구평에서는 고대 파트에 2문항 들어갔다라는 거. 그러나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비중이 너무 커. 14문항. 그래서 개항부터 대한제국까지 5문항. 일제강점기 5문항. 여기에 인물사 박은식이 하나 들어갔고, 또 현대사 4문항. 요렇게 비중 있게 여러분들 포커스 여기 맞춰서 점수를 좀 빠르게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냥 같이 합니다. 자, 우리 수능 한국사는요, 이미 많이 접해봐서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이제 처음 보기도 할 텐데, 자료 제시가 다양해. 그래서 유물사진, 답사, 유적지, 뭐 이런 형태로다가 문제 출제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 또 여러 기록물들 가지고 사료 제시형으로 또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선택지 시기가 넓기 때문에 난이도는 선생님 문제가 내가 못 보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선택지 자체가 시대별로 막 넓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를 푸는데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 자, 전근대사 파트에 전쟁사가 꼭 한 번씩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고려 거란 전쟁. 근데 요게 오답률이 좀 나왔더라고. 그래서 서희 단판 문제가 요번엔 출제가 됐고, 또 요거 외에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마주할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임진왜란이랄지, 그다음에 호란이랄지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단순한 시대 정도를 묻는 문제가 전근대사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게 고대 시기에 백제와 관련된 거냐, 아니면 신라와 관련된 거냐, 조선 시대와 관련된 거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사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촘촘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자, 개항부터 개화기까지의 난이도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파트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조금 부담스러워. 독립운동사 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나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한 번은 좀 해독을 하자.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지 말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현대사 같은 경우도 문제가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헌국회 관련된 업적 내용, 그리고 18번에는 6.25라고 해놨지만 이게 전형적으로 6.25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이번에는 사실은 저거는 개헌사 문제였어. 그래서 이것도 오답률이 많이 높았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박정희 정부 경제발전, 그 다음에 20번 남북관계 하나 꼭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제 잡아서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아마 안정적으로 좀 쌤 배속 강의나 이런 거 듣고 나왔더라면 이제 그거 그냥 잊어버리지만 않게끔 한 번씩 다시 들여다보는 거. 수능 전까지만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다른 과목 한 다음에 막 너무 힘들어, 너무 지루해 이러면은 한 번 들여다보는 정도로 가면 되겠지, 여러분. 자, 오답률이 높은 거. 요거 많이 틀렸고, 이거는 쌤이 맨날 그 수업 시간에 거여몽 홍건적 외고 이렇게 입으로 따라해라. 거여몽 홍건적 외고. 근데 이걸 안 한 거야. 수업 시간에 안 따라한 거지. 자, 그 다음에 9번 박은식 문제, 8번 병인양요 문제.
그래, 이제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 독립협회, 그 다음에 18번 6.25 전쟁 중. 아, 이것도 쌤이 5배속에서도 얘기했어. 그래서 전쟁 중에 일어났던 개헌, 그 다음에 전쟁 바로 직후에 일어났던 개헌, 그래서 이승만 호 발사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쌤 수업 들은 친구들은 다 맞았길 바랍니다. 자, 요렇게 오답률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9월부터 앞으로 이제 9월, 10월, 11월까지 이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한국사 해야 돼. 한 번은 해야 돼. 자기가 3등급, 4등급이 꼭 필요하다면. 그래서 전략적으로 근현대사부터 그냥 과감하게 포커스 맞춰서 들어가세요. 이제 막 이렇게 완벽성을 추구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선사부터 꼭 이렇게 가야지만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가고 쌤이 이제 배속으로 전략적으로 구성한 그러니까 1배속 7지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배속 강의가 전부 이제 근현대사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봐봐 이 강좌 강의 수를 봐봐 6강이야 2강이야. 그래서 지금도 이제 9평 보기 전에 요 막판 전략 특강 요거 2강짜리를 2강짜리를 본 친구들 있을 텐데 뭐 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요거 또 들어보기도 하고 요거 2개 다 같이 들어도 되고요. 지금부터 그지? 그리고 또 쌤이 스페셜한 특강을 하나 더 이제 개강이 될 건데 요게 이제 2분 커스로 한 25개 정도 강의로 이제 구성이 된 2분 3등급이라고 하는 게 나갈 건데 이제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골라서 또는 복습하는 어떤 시간대라든지 내가 뭐 시간을 짬짬이 짧게 내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자기가 하고 싶은 학습 스타일에 맞추던지 뭐 여러분의 어떤 학습 상태에 맞추던지 수준의 상태에 맞추던지 해서 강의를 자유롭게 골라서 듣든 다 듣든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항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나서 뭐 문항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 들어봤자야. 그러니까 공부가 조금은 된 상태에서 들어야지만 내가 맞췄구나, 틀렸구나, 아, 이거 이 시대구나, 저 시대구나 이렇게 알지. 지금은 뭐 일일이 쌤이 해설 강의에서 설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한국사 같은 경우는 답이라든지 오답 체크라든지 내가 일정한 점수가 그 뭐 3등급을 원하든 여러분들이 4등급을 원하든 원하는 점수대가 나왔느냐 아니었느냐 이런 거면 이제 체크를 빠르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홈페이지에 선생님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 이제 그 공지글에 요거를 가볍게 쌤이 이제 손글씨로다가 오답 체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빠르게 본인이 확인하면 돼. 그래서 쌤이 여기서도 이거 일일이 어차피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손목 쓰지 말라고 내 손목을 써가면서 다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보면서 쫓아와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할 게 없어. 그래서 나도 여기다가 일일이 막 오답 체크 하는 데다가 시간을 쓰지는 않을게요. 자, 1번 볼게요. 자,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1번 문항 요거는 공짜 문제라고 했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구분하는 문제. 자, 그래서 보면은 고인돌 유적지.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큰 무거운 덮개돌에 이렇게 다리를 고여 놓은 거라 지배자, 이 지배자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무덤에 해당이 된다. 계급이 발생했던 청동기 시기를 고르면 되는데 자, 봐봐. 이게 시기가 너무너무 동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뭐 신석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철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공부했는데 1번 틀렸어요. 이러면 이제 그냥 이번생은 한국사랑 완전히 빠이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지? 자, 그다음에 도병마사가 설치됐다. 자, 요거 고려 시기 때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지. 회의기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경공원. 자, 이 유경공원은 왜 우리가 뭐 학원, 뭐 유치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요거는 근대 교육을 해주는 최초의 공립 교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비파형 동겁이 이제 정답이고요. 이게 청동검이죠. 자, 그다음에 백두산 정계비. 요거는 간도 지역에 대한 영토 문제가 청나라하고 우리 쪽하고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거 경계를 조금 명확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백두산 일대 언저리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선 시기 숙종 때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숙종 안 물어봐. 아, 이거 조선 시대 거잖아. 제껴. 이렇게 가면 되겠고. 이거 석굴암 본존불상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 이거 경주의 문화유산이지 신라의 문화유산이죠. 자, 신라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 자, 앞에 있는 전근대사 여섯문항은 진짜 쌤이 그 5배속에 해당되는 강의, 심지어 뭐 1배속도 아니고 2배속도 아니고 5배속이야. 이 5배속에 해당되는 강의에 찝어준 내용이 진짜 다 들어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요 정도만 해도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꼭꼭 강의 한 번은 전체적으로 돌렸으면 좋겠고, 자, 이거 수도 웅진에서 사비로 처음에는 한강유역 제일 먼저 차지했어. 그리고 이렇게 수도천도를 한단 말이야. 고구려한테 밀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 뒤에를 볼 필요도 없어. 왜냐면 내가 이 백제 같은 경우는 수도천도가 너무너무 잘 나온다고 그냥 아주 콕콕 찝어준 주제거든. 그래서 고르면 됩니다. 조금 더 보면 신라 진흥왕과 연합해서 한강유역을 되찾았고요. 관상선 전투에서 싸우기도 했어요. 다 백제 성왕과 관련된 이야기기는 해. 자, 볼게요.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마한을 복속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남부만 살펴보면 이 일대가 백제 터잖아. 근데 여기가 원래는 마한, 소국들의 연맹체였다고. 그 중에서 아주 조그마한 요 나라 하나가 이제 백제였던 거죠. 이 백제가 다 먹은 거야, 이 소국을. 자, 정답은 1번이고, 근데 나머지가 다 동떨어져 있어. 설령 이게 탁 안 들어와도. 자, 별기군, 요거 신식군대, 근대식 신식군대지. 그래서 저거는 여러분들이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모군란을 떠올려야 돼. 저기에 대해서 차별받은 구식군인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헌부 했는데 요거는 사관원, 홍문관까지 포함해서 조선시대 언관이야. 그래서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또 뭐 관리를 감찰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언론기구란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식목도감. 쌤이 이거를 1배속, 2배속 때도 얘기했을 텐데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운영할 때 고려의 큰 그림을 그리는 도식을 그리는 기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국방 문제는 도병마사, 그다음에 국내의 법과 관련된 문제는 식목도감 이렇게 알려줬어. 그래서 여기에서 주요의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고려에 문제 있는 거라든지 뭐 안건이 되는 거 여기서 다 논의해서 다 결정하거든. 그래서 고려의 도식을 그리는 데가 어디냐?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렇게 된다고 고려. 자, 그다음에 오경 15부 62주 했는데요. 요거는 발해 거예요. 땅덩어리가 엄청 넓기 때문에 수도도 5개나 있고 행정구역이 15부, 62주 이렇게 나뉜 거야. 신라는 뭐야? 신라는 구주, 오소경. 그리고 여기에 더 뻗어 나아가 볼까, 여러분? 이성육부잖아. 이거 이성육부. 내가 그래서 2, 6, 12. 고려는 2, 6, 12를 좋아해. 그래서 고려는 이성육부, 그 다음에 12모.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발해 같은 경우는 5, 3, 15. 이렇게 얘기해줬어. 그래서 오경 15부, 62주. 그 다음에 삼성육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자, 넘어갈게요. 3번 가겠습니다.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라고 완산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다 있잖아. 구주를 정비하고요. 쭉 보니까 이렇게 작은 수도를 만들었어. 여기도 똑같아. 땅덩어리가 넓어졌기 때문에 수도가 저쪽 경주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나라를 통치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구주, 행정구역 그리고 작은 수도 5개 이렇게 만든 거 누구다? 뉴스페이퍼왕, 신문왕.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신문왕을 고르라는 문제도 아니야. 그냥 국가만 고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느 나라? 신라구나. 이렇게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야. 이 선지는 아주 그냥 단골 선지라고 보면 돼요. 얘는 꼭 나와. 신라를 묻는 그 답으로 골품제. 자, 그 다음에 지계 같은 경우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 대한제국에서 광무개혁을 실시하면서 추진하면서 토지의 주인이 누군가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주는 작업. 그냥 대한제국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균역법, 탕균속 우리 수업 때 이렇게 배운다. 탕의 균이 속 이렇게 탕평비, 균역법, 속대전, 영조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반포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조선시대 성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 노비를 조사해서 국가의 이제 양민으로 확보하는 건데 호족의 힘을 빼려고. 호족의 재산이 되는 노비를 데려오려고. 그래서 저걸 누가 했냐면 미치거나 빛나거나 고려 광종이 했다. 쌤 손글씨로 이렇게 옆에다가 다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1도 힘 안 들이게 한 거야. 여러분. 자, 넘어갑니다. 4번.
그래서 빠르게 활용하세요, 그걸로.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했는데 이걸 많이 틀렸어. 이게 약간 헷갈렸나 봐. 몽, 홍건적, 외구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요 거란 침입기에 1차 거란 침입 이 서희의 단판. 사실 그 2차 침입과 관련해서는 또 양규의 그 전투가 있는데 그건 시험에 좀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크게 3차례 쳐들어왔을 때 요거는 이제 그 강감찬의 귀주대첩 요게 잘 나오죠. 서희의 외교 단판가 요 2개가 잘 나와. 이 여진과 관련해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겠어? 윤관의 별무반 구축한 거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읽어봐도 됩니다. 서희, 거란. 그러면 어디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고려시대에 촘촘하게 들어가서 틀렸을까? 그치? 그러니까 이제 오답률이 높았지, 여러분. 이게 막 신라, 뭐, 고려, 조선, 근대 이렇게 갔어야지 됐는데. 그래, 조금 어려웠네, 4번이. 자, 그래서 귀주대첩, 요거 3차, 요 앞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자, 5번 갈게요. 자료에서 나타난 시기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봐봐 여러분. 이 5번 문제는 사실 그냥 시대만 묻는 거여서 너무 쉽게 출제가 됐거든. 근데 우리 수능 시험에서는 정조의 업적을 물을 수도 있어. 그래서 쌤이랑 같이 배웠던 그 신화 오빠들, 신화 창조에 일어나라, 정규 신화 초대장 요거를 기억하고는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도 나왔을 때 그 정도 맞춰야지. 근데 지금 여기는 그냥 조선시대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수원부 뭐 화산으로 옮기고 수원화성이잖아. 그리고 규장각이잖아.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뭐 업적고르란 문제도 아니야. 이 대동법, 광대공, 그래서 요거 광해군 시기 때 조선 시기 때 해당되는 문제.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가면 되죠. 자, 300산업은 3가지 하얀 원료를 미국으로부터 받아와서 그걸 가공하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막 전쟁 나고 그랬을 때 1950년대 상황이에요. 자, 그다음에 치안 유지법,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법을 만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래서 너희들 많이 존중해 줄게 했었던 문화통치 시기 때 나와가지고 우리를 더 기만했던 정책이지 독립운동가들을 더 세게 잡아들인 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됐다라고 했는데 토지와 백성을 올바르게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권문세족이 가지고 간 빼앗아간 것을 올바르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기구. 이건 신돈 주도권을 가지고 했고 언제야? 요거 공민왕 시기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됐다. YS 김영삼 정보시기다. 자, 6번 갈게요. 이런 거 있잖아. 6번 문제 탐구활동 제일 쉬워 진짜. 이거 그냥 던져주는 문제인데 이 6번 문제 같은 거를 틀리면 여러분 있잖아. 이게 막 자료는 좀 막 어렵게 나왔지. 뭐 상황, 태종이 대마도에 군영을 보내서 이종무에 이르기를 이렇게 보냈다. 그러니까 왜구가 득실득실한 그 소굴이라고 봤던 것을 이제 그 대마도라고 본 거지. 그래서 저기를 이제 쓰시마를 이제 소탕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 건데 근데 봐봐. 만약에 저게 뭐 세종식인지 정확하게 몰랐어. 물론 우리 수업 때도 막 그거 했다. 막 위아래 위아래 막 이런 거 했어. 그래서 위로는 사군육진 아래로는 뭐 대마도 동굴 이런 것까지 했단 말이야. 근데 내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야. 이게 적어도 저런 과정에서 백제나 고구려가 멸망하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잖아. 그런 내용이 없잖아. 그리고 뭐 3번에 대한제국 시기의 광무개혁의 영향? 아니야. 그 다음에 원간섭기 몽골 침입했던 내용?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투쟁?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눈치껏 푸는 문제야. 2번 문제. 조선시대 외교와 관련된 내용이구나. 4대 교린정책 내용을 분석한다. 그래서 이런 게 틀리면 있잖아. 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막 공부를 제대로 안 했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나는 좀 눈치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문제가 틀리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눈치로 푸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 6번은. 자, 넘어갈게요. 7번. 자, 봐봐. 쌤이 근대 파트 2배속, 5배속, 그리고 2분 3등급에서도 바로 이게 첫 번째 주제로 잘 나오는 게 누구다? 흥선대원군이다. 고종의 아버지 뭐라 블라블라 얘기 나오면 이건 흥선대원군을 묻는 거다. 흥선대원군 안팎으로 너무 바빠. 그러니까 비서가 필요해. 그 비서의 이름 경호야. 그래서 비변사 폐지, 서원 철폐, 그다음에
경복궁 중건, 그지? 그리고 호포제, 뭐 이런 거 떠올려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뻔하지 뭐. 근데 보면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가 도굴된 사건이잖아.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근데 여기 보면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한 사람이 누구야? 흥선대원군. 그래서 비석형호 여기 있네. 경복궁 중건. 자, 삼국 유사를 저술하였다. 근데 김부식을 답으로 체크할 확률은 좀 매우 적어요. 이게 문제 구성 여러분들 또 문제 받아볼 때 좀 적어. 그냥 선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쓴 거죠. 요거는. 삼국 유사 자체가. 이거. 삼국 유사를 저술하였다. 요거는 고려시대. 요거 그 손글씨에서 틀리게 들어갔네. 자, 고려. 이련입니다. 승려, 이련이 쓴 거죠. 삼국 사기가 김부식, 삼국 유사는 고려 후기에 이련이 쓴 겁니다. 선지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제끼면 됩니다. 자, 요거는 나올 수 있어. 단독 문제로도 정근대사에 구성될 수 있다. 뭐야 여러분? 명량, 노량, 곽재우 이런 거 나오면 요거 이순신이죠. 이순신, 임진왜란. 그래서 조선시대 임난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자, 그 다음에 3번.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였다라고 했어. 자, 요것도 단독 문제로 충분히 전근대사에서 나올 수 있다.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 안중근, 하얼빈에서. 요렇게 가면 됩니다. 요건 나중에 선생님이 수정해서 다시 그 손글씨는 탑재해서 올릴 건데 미리 본 친구들은 요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8번. 자, 밑줄 친 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 조금 어렵게 느꼈을까? 양언수, 정족산성, 그리고 저들 군대가 정족산성을 점거해서 뭐 병사를 모두 거느리고 해서 쳐들어왔다. 그래서 한바탕 전투가 벌어졌다. 이게 병인양요인데 병인양요에 요런 이제 구체적인 일들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또 신미양요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신미양요에서는 뭐 어제연 장군이 막 순국하신 이야기, 장수 숫자 깃발이 뭐 수작이 이야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야. 광성보에서 싸운 이야기. 그래서 쌤이 뭐 저렇게 정족산성 양언수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이 신미양요를 광수가 엄마를 불러 뭐 미국 이 양놈들이 쳐들어왔어. 그러면서 광수어미 내가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야. 그럼 강성보, 어제연, 수작이, 신미양요 요거는 하나 체크하고 가라. 그럼 나머지는 병인양요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정동행성을 설치하였다.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행성. 이거 일본 정벌 나서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거든. 요거 원간섭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운효호, 운이 요호 좋았던 일본. 요거 강화도 조약 이야기지. 자, 검은도를 불법 점령하였다라고 했는데 저거 영국. 그 다음에 저령도 조차를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저걸 러시아고, 저걸 저지하는데 성공한 건 독립협회야. 그래서 독립협회 쪽으로 연결해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뭐 나라보다는. 근데 요 병인양요를 치르면서 우리가 저들의 통상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지만 물리쳤어. 그런데 저들이 갈 때 그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에 있는 왕실의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 놓은 의궤라고 하는 것을 약탈해 갔다라는 거. 그런 일들이 연결되어 있죠. 5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적어도 2배속 정도는 들어야 맞췄을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 자, 요거는 이제 박은식인데 그 한국 통사, 뭐 요것만 봐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의 아픈 역사를 이제 남기신 거지, 기록으로. 민족주의 역사학자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 박은식 외에도 신채호, 이 둘은 꼭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 찝어주는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 한국 통사와 짝꿍처럼 기억해야 되는 저서, 요게 한국 독립운동, 우리의 피를 흘리는 역사, 요거 2개 남기셨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면 수선사 결사를 제창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고려 진울. 자, 그 다음에 한인 애국단 조직.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 활동 뭐 요런 거 나오죠. 김구.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다. 요게 김부식이네. 요거 김부식. 그 다음에 고려. 요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사람 누구냐? 이승만. 현대사로 들어가야 되겠죠. 넘어갑니다. 근데 사진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승만 대통령 얼굴은 알지, 여러분? 저런 거 5번 하면 안 되지. 자, 넘어갑니다. 자, 10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서재필 등이 주도했고요. 독립문을 건립했어. 독립협회 고르면 되겠고, 자, 쌤이 수업 시간에 이 독립협회와 관련해서는 어떤 키워드를 좀 중심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냐면, 민야, 백성. 저 백성의 힘에 주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강들이 우리나라 막 진짜 누가 주워 먹는 사람이 임자 막 이러면서 막 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민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대응하자. 그래서 저렇게 대중 집회를 계속 열어요. 만민공동회. 그 다음에 관료와 힘을 모아서 관민공동회. 요런 거 했다라고 하면 이제 독립협회 내용이 된다. 하나만 더 들어갈게. 관민공동회에서 이제 추진한 거 허니 6조 왕한테 우리나라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혁안을 올린 허니 6조도 독립협회에서 나온 거. 자, 그 다음에 별무반, 이게 고려 여진과 관련된 내용이죠. 윤관의 건의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한성, 순보, 열흘 만에 나오는 신문인데 근대 신문이지. 자, 그 다음에 정우의 선언. 요것도 중요해. 여러분, 요거 단독 문제로도 나와요. 왜냐면 저 선언으로 인해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합해서 요렇게 세 가지가 뻗어 나오게 된 신간회라고 하는 민족유일당. 조직체가 탄생이 된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1절 기념 미사를 드리는 그 명동성당 안에서 이제 유신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거지, 제야 인사들이. 요게 언제야?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유신에 대한 반대. 요것도 굉장히 잘 나와, 선지로.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 갈게요.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는데 뭐 어려웠어. 막 앞에서 또 막 이렇게 허둥대둥 됐을까? 근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대한제국 공사관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둘이 뭔가 조약을 맺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1882년 조선은 서양 국가 중 최초로 미국과 조약을 맺었대. 그럼 이게 뭐야? 조미 수호통상 조약. 그래서 강화도 조약 당연히 나오지. 조미 수호통상 조약 이거 당연히 나오지. 이거 공부 안 하고 들어오면 한국서 공부 안 한 거지 아예. 근데 내용을 보면은 조미 수호통상 조약의 조약 내용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이 우리 미국 짱으로 대우해줘. 그래서 다른 나라랑 조약 맺어도 그거 그냥 자동 적용시켜서 최고의 혜택을 받는 나라로 대우해줘. 최애국 대우. 요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삼국 간섭을 초래했다. 왜냐면 일본이 자꾸 세력을 확장하니까. 그래서 요 수순이 언제냐면 이제 청나라, 청일전쟁에서 이 청나라를 넘어서고 일본이 이겼을 때 이제 러시아가 그만 올라와. 이러면서 이제 이빨을 드러내는 거지. 이렇게. 자, 러일 전쟁 중에서 체결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일본이 이제 러시아하고의 전쟁에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전쟁을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자기네 편으로 이제 확 들어가게끔 뭐 한일 의정서나 뭐 1차 한일 협약 뭐 이런 거 체결하죠. 자, 그다음에 우리 아까 백두산 정계비 이야기 했었는데 결국엔 백두산 정계비까지 세우면서 경계를 이렇게 세우고 했는데 이게 이제 1909년 무렵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넘어가기 완전 직전이지. 그 무렵이 됐을 때 간도를 그냥 일본이 청나라한테 넘겨줘 버려요. 니네가 가져. 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대신에 우리 만주에다가 철도 깔게 해줘. 뭐 이렇게 하면서 짝짝꿍 돼가지고 협약을 한 겁니다. 그게 간도 협약이에요. 자, 베트남 전쟁의 파병. 이거 언제 됐을까? 미국 도와준 거죠. 브라운 각서.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기 때 브라운 각서 체결. 뭐 이렇게 가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대한제국 뭐를 부인하다. 황제는 일본이 강제로 이것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이 조약은 무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쭉 보게 되면은 일본 정부는 이거의 체결을 강요하여 핵심 여기 있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다. 그럼 뻔하다.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에 특사, 이상설 등 특사를 파견해서 이거 아니야. 우리가 원해서 한 거 아니야. 세계에 알리려고 갔다. 그래서 특사 파견됐지만 오히려 저것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죠. 자, 그 다음에 북쪽을 치자라고 하는 북벌로는 왜 대두가 됐을까? 저 위쪽에 오랑캐가 우리를 쳐가지고 우리의 왕을 굴복시켰거든. 그게 뭐야? 호란, 정묘호란. 그래서 정묘호란 이후에
이제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정확히 뭐 효종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호란, 이후 상황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직강소 농민들의 자치기구야. 자, 요거는 동학 농민운동. 자,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규정하였다. 정미 조약이죠. 자, 부산 외의 2개 항구를 일본이 마음대로 개항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요거 운이 요호 좋았던 나라. 이 나라가 운이 좋았어. 프랑스 저리가, 미국 저리가, 야 독일 상인 저리가 이렇게 됐다가 누가? 일본이 운이 좋았어. 강화도 조약. 넘어갈게요. 자, 13번. 자,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중국에 건너간 북경, 베이징에서 김원봉이 이끄는, 그럼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입단했다. 근데 여기 앞에 나오나? 김익상, 김상호. 이것도 쌤이랑 1배속 들은 친구들 알 텐데 쌤이 막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했는데 막 전기 수리공 복장을 했던 막 익살스러운 김익상, 조선총독부에 가서 폭탄 던지고 막 이런 이야기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막 쌍권총을 휘두르고 있는 김옥상 아니고 김상호 뭐 이렇게 얘기도 다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우리를 침탈하고 있는 이런 상징이 되는 관공서 이런 데 가서 폭탄 던진 거지. 의로운 일을 맹렬하게 실천할 수 있는 단체, 의열단. 그래서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활동 지침으로 삼았던 조선혁명 선언. 요거 누가 썼다? 요거 신채호. 요거까지 알면 좋아요. 자, 국채보상 운동을 주도하였다. 서상돈. 또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면 신문사 하나 알면 좋아. 여러분, 대한매일신보. 뭐 이런 거 알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 요거는 이제 신민회. 자, 파리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했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중국의 젊은 그 청년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조직한 그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에서 이제 김규식을 파리강화 회의로 빠르게 파견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그 자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탄생이 되죠. 그래서 뭐 신한청년당에서 갔다, 임정에서 갔다, 뭐 이래도 됩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보냈다라고 했어. 저거는 이제 신관회죠. 신관회. 자, 넘어갈게요. 자, 14번. 자, 밑줄 친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사료 제시형으로 나왔네. 완전히 사료 제시형으로. 이거 뭐예요? 이 법령. 자, 회사 설립을 하는데 항상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이거 뭐야? 무슨 명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회사령인 거지. 다 마찬가지. 뭐 어업령, 광업령, 뭐 산림령 이런 것도 저 령의 숨은 의미는 뭐냐면 조선 총독부에 니네가 이런 자원을 쓸 때 우리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총독부에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간다고. 이게 언제 상황이야? 1910년대 상황. 쭉 보면 공명청 왜 나와? 여기서 이 공명청은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이잖아. 그래서 나라가 이제 전쟁통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 재정이 막 바닥이 나고 이러니까 저런 걸 이제 남발한 거죠. 판 거지. 임진왜란 중에. 그 다음에 제복 입고 칼찬 교원. 그렇죠. 이렇게 무단 통치 시기. 자, 홍경래 난에 참여하는 상인인데 조선 후기 때 세도 정치 시기 때 난들이 많이 일어났죠. 저거 하나랑 또 뭐가 있었지? 이렇게 남부 쪽에서 일어난 거.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난 거. 임술농민봉기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 6.25. 그 다음에 4.13 헌법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조치를 내렸어. 누가? 전두환 정부가. 그래서 4.13 호원 조치, 뭐 철폐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외치잖아. 그게 이제 6월 민주항쟁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의 군대고 충칭에서 드디어 군대를 만드는 거를 이제 허락을 한 거지. 임시정부에서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 활동 이제 그런 것들이 한창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뭘 만들었다? 한국 광복군. 그래서 쌤이 이거 독립운동사 파트 이야기할 때 만약에 여러분 군대와 관련된 거 뭐 여러 이제 뭐 조직체가 독립운동 단체들이 나오잖아. 근데 그 중에서 군대가 나온다라고 할 때 랭킹 1위는 한국 광복군이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내 진공작전. 자, 그러면 정답은 이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과 연합해서 이제 투입이 됐죠. 자, 1번 양세봉.
그거 기억나? 그 남조선에는 양세형의 뭐 잃어버린 동생쯤, 양세봉이 흥이 있다. 영흥. 그래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 그러니까 저거의 핵심은 한중연합작전이지. 그래서 조선혁명군. 조선혁명군이죠. 자, 그 다음에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조직되었다. 그래서 1910년 무단 통치 시기 때 비밀리에 만든 조직체죠. 그래서 독립의군부. 자, 그 다음에 청산리에 일본군을 격퇴하다. 청산리 대처, 뭐, 김자진, 북로군당서 이렇게 가면 되고요. 연합부대고. 자, 그 다음에 황토현. 그것도 기억나요? 고백, 황황, 전주성. 이거 뭐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수업 때 자꾸 이거 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해야 돼. 한 번만 해줘. 그래서 고백, 황황, 요거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자, 넘어갑니다. 16번. 자,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3.1운동 시위 때 참여해서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백정들이 차별받는 것에 항거했다라고 했어. 도축업자들, 고기 만드는 사람들. 신분제가 폐지됐는데도 이들이 너무 이제 차별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어난 형평운동. 그래서 양팔 저울처럼 우리도 평등하게 대우해달라. 이런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명칭을 따라서 조선형평사가 주도하였다. 자, 2번. 가부개혁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뭐 동학의 개혁안들이 가부개혁에 많이 반영되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몰라? 뭐 꼭 굳이 이게 뭐냐 이렇게 안 가도 돼요. 자, 대한매일 신보의 지원을 받았다. 요거는 단독 문제로 잘 연결해서 나오는데 국채 보상운동. 요거 잘 연결시켜 보세요. 그래서 요 신문은 영국인 베델이 운영했기 때문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저항을 표출할 수 있었다는 거야. 저 신문사가. 자, 대통령 드디어 국민의 표를 받는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어. 그러면 요거는 이제 6월 민주항쟁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해서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이승만 정부 4.19 혁명 넘어갈게요. 자, 17번. 자, 밑줄 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 이거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 물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치렀다라고 하는 조금 아쉬움은 아니죠.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최초에 우리의 그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직접 뽑는 그런 보통선거. 1인 1투표권을 갖는 보통선거 실시하게 됩니다. 50총선을 실시하죠. 그래서 이렇게 총선을 통해서 탄생한 거는 재헌국회고 재헌국회는 이제 재헌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에요. 임기 2년 동안. 근데 어떤 업적 남겼어? 해야 될 일이 많았어. 임기 2년 안에 친일파 처벌 문제, 그 다음에 토지, 농지개혁 문제 요거 두 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했다. 자, 홍문관을 설치하였다라고 했는데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요거 이제 3, 4원관이라고도 하고 자, 봐봐. 요거는 조선 성조. 이거 여러분 단독 문제로 또 나온다. 정근대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해설 강의만 하나만 좀 제대로 들어도 여러분들이 면문학은 그냥 맞출 수 있다라는 거. 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였어요 라고 했는데 러일 전쟁 중에 체결이 된 거고 자,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해방 후에 바로 안 됐잖아. 그 혼란한 과정기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이건 뭘까? 국가를 다시 재건하겠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래서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이 사람이 의장님 이렇게 불렸었거든. 박정희야. 그래서 5.16 군사정변 이후에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조직하고 군정을 일정 기간 실시하죠. 넘어갈게요. 자, 18번. 자,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18번 조금 그래 어려웠을 수 있어. 왜냐면 그냥 이렇게 6.25 전쟁이 나오면 뭐 인천상륙작전, 막 뭐 일사후퇴 막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요걸 묻고 이 전쟁 기간 중에 있었던 게 뭐냐? 근데 봐봐 6.25 전쟁이 50에서 53년에 7월 달에 정전 협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발췌 개헌안 지금 요 시기는 언제요? 정부 세워지고 이게 이승만 정부 시기잖아. 그래서 요 시기 때 이제 한번 1차 개헌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발췌 개헌인 거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개헌이 이루어진 거지. 그게 뭐야? 4.4.5.2 개헌인 거야. 그래서 전쟁 중에 한 번, 전쟁 직후에 한 번, 이렇게 됩니다. 이승만호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호 발사.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홍범 14조, 이거 갑오개혁 때, 그 다음에 삼천교육 때, 전두환 정부 때, 5.16 군사정변, 박정희, 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요거는 해방되자마자 직후에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결성됐죠. 자, 넘어갑니다. 19번. 자, 미출친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 경제 발전과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특히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잘 나와요. 왜냐면 그때 엄청난 이제 성과를 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시기 포커스 맞춰서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그 박정희 정부 시기 때의 빛과 그림자, 그러니까 경제 성과를 낸 좋은 점도 있었지만 거기서 이제 희생됐던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그늘이 있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 해당된 문항이 하나가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전태일의 이제 분신 사건인 거지. 그래서 막 경공업에 막 공장에서 미싱 돌리면서 많은 제품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임금에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를 고르면 됩니다. 새마을 정부, 새마을 운동. 자, 노급이 폐지되었다. 뉴스페이퍼왕, 신문왕. 자, 그리고 방공령이 시행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운요 사건 이제 계속해서 조약을 일본하고 맺으면서 우리의 쌀이 바깥으로 계속 나가. 그러니까 어렵잖아. 우리 농사꾼들이. 그러니까 막아주는 조약이 하나 들어왔단 말이야. 곡식을 너희 나라가 농사 잘 안 되거나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거 막아주자. 근데 저 조약이 근거가 됐던 게 1883년에 맺었던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이 근거가 돼서 이게 1890년 무렵쯤에 방공령이 많이 내려진 거거든요. 근데 요 정도 알고 있으면 그냥 완전 만점이야. 요 정도 알고 있으면 간혹 나와요. 자, 당백전이 발행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흥선대원군 시기 때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막 영어 나와 그러면 YS라고 OECD 뭐 이런 거 IMF 이런 거 YS 김영삼 정부. 자, 그다음에 20번 갈게요. 이거 쌤이 손글씨로도 얘기했는데 나도 이렇게 막 문제 보면서 가나시기 사이에 있었더니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거 고르는 거 조금 그럴듯하게 냈나? 이렇게 봤어. 그래서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그럼 요거 7.4 남북공동 성명이라고 언제?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그다음에 여기 봤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 때 6.15 남북 공동선언 해당돼.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업적을 고르라고 할까? 라고 봤는데 그 내용을 보아하니까 근데 이게 남북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요거 딱 하나밖에.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완전 던져준 거지. 나머지는 그냥 너무 내용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장명내각은 완전 이승만 정부 끝나고 바로 앞시기고 군국기무처 갑오개혁 대한국국제 이게 뭐야. 여기 고르면 안 되지. 제주 4.3 사건 이거 정부 세워지기도 전의 이야기잖아. 근데 보니까 남북 이야기는 저 5번 선지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못 풀면 내가 공부 한국사 너무 그 실력이 없나? 이게 아니라 내가 좀 눈치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잘 좀 정리를 하시고 이제 쌤이랑은 마지막 마무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배속이든 5배속이든 2분 3등급이든 어디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